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전체 공개 영상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패밀리 분들 뿐만이 아니고. 일단 메인 알트코인들은 솔직히 좀 이제 좋은 조짐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장을 좀 견인하고 끌어서 올리는 것들은 다름이 아니고 트론 코인 덕분입니다. 근데 이제 트론 코인의 고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썬코인일 텐데 썬코인은 넓게 봤을 때 모르겠네요. 이거를 한 번 더 올려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선물 비중들을 좀 봐야겠죠. 선물 청산 비율들이 좀 괜찮으면은 선물을 청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치고는 특히나 이거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고점에 물린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진입한 게 고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도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대신에 이제 메이저 코인들에서 먼저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메이저는 사실상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테더도 이제 반등들 할 겁니다. 이 정도면. 달러랑 자산 시장이랑 이렇게 원래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같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엔화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 더 좋은 기회들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언정. 제가 말씀드린 0.5%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좋겠죠. 모두가 다 이제 행복한 물장이니까. 저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열어두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어쨌든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곧 출소하게 되는 상펑자오의 BNB 관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얘네들이 좀 끌어서 올려줬는데 이제 당연히 국내에서는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죠, 다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을 하죠. 랜더랑 사가랑 이제 스래시 홀드랑. 그래서 보통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발표들을 하면요. 그 다음 주 한 6일 정도 걸린 뒤에, 6일 뒤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선물 상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상장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만약에 상장할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그게 트론이랑 써니랑 뭐 저스트랑 뭐 비트토렌트랑 이런 애들이면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고점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되기 전에 좀 이제 재미들 볼 수도 있겠죠. 변동들이 좀 심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그래서 인터내셔널에 가보면은 이거는 거의 기관거래소나 마찬가지예요. USDC로 거래하는 기관거래소나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좀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막 몇백억도 안 됐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비트토렌트가 있나? BTT 없죠? 트론도 없죠. 그리고 썬도 없을 거예요. 저스트도 없겠죠. 그리고 BNB도 없어요. 근데 뭐 아비트럼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상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네요. 트론이랑 BNB가 이 적절한 시기에 선물 상장하는 게 저는 고점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신생급 되는 테마들, 코인들 다 상장됐거든요. 낫코인, 통코인, 뭐 예를 들어 봄코인, 페페코인, 피플코인, 타오. 앱토스는 뭐 신생급은 아닌데 플로키도 마찬가지고 본크든 당연히 됐었고 전에 신생급들이 됐는데 고이고 고였던 고인물 코인인 트론과 이런 코인들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아마 그 시기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유력한 그 후보로 그 날짜로는 이번 주에 발표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발표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트론 사이클은 끝났냐? 끝나지 않았죠. 트론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요? 썬도그 세력들이 거래소를 어디까지 상장을 시키고 차익 실현하냐, 그 이후부터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런 장들이 금방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펌핑들이 좀 시원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탑캣이 좋게 된다는 게 아니고, 자, 이것도 보시면 초창기에 1600에서 4000까지면 거의 마이너스 80% 90%까지 떨어졌다가
몇 일이에요? 21일 날 됐다가 26일 날까지 한 5일에서 6일 정도 좀 맴돌다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한 50배 가까이를 상승을 시켰어요. 시총 1억에서. 이게 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에서도 이런 것들 펌프펀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들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또 이제 특별 공개를 좀 해드리면, 잠깐만요. 특별 공개.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총이 좀 높은 애들이 결국에는 지금 물량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크래시에서 밀고 있는 불코인이 그게 막 이제 예를 들어 브레처럼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냐에 따라서 제가 그 정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량들을 확실히 확실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가격 방어를 좀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이게 페페도 마찬가지. 페페도 대다수 고래들이 대다수의 물량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크래시 트레이딩의 브랜 영상이 꾸준히 올라왔다가 그쵸, 초창기에 15,000달러로 50만 달러를 버는 방법. 5,005만 50만. 그래서 이제 이번엔 똑같이 15,000달러로 10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 100만 달러 도달 못했습니다. 근데 100만 달러 도달이면 보통은 이제 가격이 불코인이 0.3달러 정도? 그 크래시 평단 보니까 0.3달러 가면 100만 달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만 달러 도달하고 영상 하나 더 올리면 트론 쪽으로 솔라나부터 해서 다들 넘어올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이 불코인으로 먹는 거는 사실 이거는 거의 바닥에서 크래시 그 팀들이 엄청 크게 올렸으니까 50배 100배 이상 완전 바닥이면 더 크게죠. 거의 몇천 배로 올렸으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은 사실상 먹기가 힘들죠. 그 내부자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덕분에 언젠가는 이제 어느 적절한 구간에는 이제 순환 펌핑 메타가 시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론에 있으면서 좀 이제 괜찮은 애들은 그냥 이제 순환되면서 시원시원하게 이제 트론 버블이죠. 트론 버블. 그 사이에 트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초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서 상장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이제 트론 가격도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겠죠. 트론 가격도. 그러니까 지금 저스틴 선이 계속 막 이제 트론 외치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일단은 후폭풍이 저는 좀 두렵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저스틴 선 욕하기 없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먹여놓은 주는 기회들은 주잖아. 이런 세력들이 어디 있어요. 대놓고. 그쵸?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요. 저스틴 선이 계속해서 TVL이 늘어나고 있고 트론이 높은 그 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트론 TVL이 이렇게 많이 쌓인 건 저는 이게 트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요, 그 트론 관련된 레버리지가 많이 사용이 됐어가지고 이게 이미 레버리지로 돌려가 쪽에서 이게 많이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sun.io에서 보면은 TVL 쌓인 게 그 전에 한 5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막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생각인데 이미 레버리지로 많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트론 네트워크에서는. 뭐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트론 쪽에서 여기서 이더는 완전 배제를 해버렸죠. 이더는 좀 이거 비교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더는 완전 막강하니까. 그래서 트론 자체에서는 원래 좀 많이 쌓였었는데 레버리지로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트론 민코인들 덕분에 진짜 TVL이 쌓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약간 좀 이제 허상인데 겉으로 이제 포장지는 완전 이제 엄청 막 그냥 뭐 구찌 포장지에 뭐 이제 에르메스 포장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까보니까 그냥 어디 뭐 중고나라에서 사온 이제 그 짝퉁 가방인 거죠. 근데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막 엄청 이 비유가 좀 이상하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뭐냐면 뭘 말하고 싶냐면요,
그냥 어쨌든 겉으로는 되게 좀 이제 꽉 차 보이는데 까보니까 별거 아니다. 근데 이제 까보니까 별거 아닌데 실제로 까보니까 별거 있는 것처럼 만드는 진짜 뭔가 이것들을 실제로 예를 들어 완전 가짜 명품이에요. 가짜 명품. 가짜 명품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짝퉁 시장에서 사온 건데 포장지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이제 경매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를 가지고서. 왜냐하면 우리는 포장지로 봤을 때 그 에르메스 그 백이랑 라벨들이 달려있는 것들로 해서 이게 진짜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던 그런 진짜인 줄 아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한정판인 줄 알고 경매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짝퉁인 거죠. 뭐 비유가 좀 이상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약간 허상이었던 티브에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던 것들이 실제로 민코인 그 수요 때문에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민코인 덕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TVL이 민코인 덕분에 실제로 트론에 대한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말을 아낄게요. 뭐 김씨 프리미엄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김프가 뭐 투심이 깊어가지고 김프가 커진 게 아니고 김프가 낀 상태에서 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온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트론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기 때문에 TVL이 쌓였던 게 아니고 이미 TVL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레버리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레버리지 때문에 쌓여 있는데 그 마지막 구간에 트론 그 거래량들 좀 늘려가지고 이제 이거 실제로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저스틴 선이 이 정도까지 할 거면 나중에 대놓고 민코인도 언급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놓고 그냥 저스틴 선이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트론 그 덱스에 있는 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직접 트론 한 이제 100만 달러씩 10만 달러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이백 하겠다. 그러니까 저스틴 선이 직접 긁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에 있던 하위권에 있던 뭐 어떠한 것들 이제 미션들이 달성이 됐으면은 저스틴 선이 막 트론을 10억씩 5억씩 가지고서 그냥 시장에서 가지고서 저스틴 선 지갑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백 정도는 아니고 그냥 들고만 있어도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겠죠? 저는 그 정도 단계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뭔가 레버리지 폭탄을 감추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저는 근데 응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언젠가 만약에 제가 제 말대로 가면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저스틴 선 욕하지 말깁니다. 어쨌든 벌 수 있는 뭔가 좋은 기회의 유동성은 제공은 해주잖아요. 꼭 이제 이게 언젠가는 터지게 됐을 때 터지고 나서 그 결과값들을 보고서 욕을 한단 말이죠. 저희는 그거 미리 알아갑시다. 언젠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응원을 합니다. 저스틴 선을. 예전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쨌든 트론하면은 그냥 하락장 때도 잘 버텨왔던 코인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응원을 합니다. 저스틴 선. 최근에도 한국을 좀 얼마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반응이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좀 이제 이 사이클이 좀 임팩트 있는 사이클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다양한 메타들도 올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트론 쪽에서면 뭐 예를 들어서 트론 NFT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떠한 새로운 메타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뭔가 좀 이제 재미 볼 상황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제 거래량은 뺏기겠죠 당연히 트론 시장에서 메이저급 그 거래소들은 뺏기겠죠. 이미 여기는 이미 제가 봤을 땐 이미 나가리예요 나가리. 이러다가 갑자기 리플 코인 항소한다 뭐 리플랩스가 하던 SEC가 하던 항소한다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그대로 덤핑하는 거고요. 이거 리플 덤핑하면 비트도 당연히 덤핑하겠죠. 지난번에 리플 덕분에 비트 그 숏 커버링 숏 청산빔을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그냥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99.5%. 완전 이제 반전이 되는 희망 상황을 얻으려면 전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뭐 러시아가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그 에너지나 천연가스 근데 그게 지금 아직 겨울 아니잖아요. 중국도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0.5%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 거래소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러시아 쪽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러시아 암호화폐
9월 1일날 시범 운영인데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좋은 거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러시아가 에너지들 결제할 때 전에 루브라로 결제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하게 만들면 뭐 떡상 가져가겠는데 그게 과연 지금일까? 지금 겨울 아니잖아요. 가을이잖아요. 천연가스 언제도 쓰죠? 추울 때 그 가스들 많이 쓰잖아요. 그거 실제로 유럽에서 많이 의존들 합니다.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옮겨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지금 시기에 제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돌고 돌아서 11월, 12월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과정 중에 하나인데 당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됐을 땐 좋은 재료 중에 좋은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장에는 중동에서 전쟁 크게 퍼지면서 좀 이제 스노우볼들로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자산 시장에 바로 이제 타격받을 수 있는 것들이 크죠. 그게 원래였으면은 뭐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크립토가 이제 주목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쟁 나서 크립토가 대안책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화폐 가치가 경제가 좀 이제 경제 위기급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화폐 가치 붕괴되면은 그때 크립토로 움직이는 그런 화폐 개혁 되기 전에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당장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트롯베이스를 왜 켰지 제가 왜 켰죠? 트롯베이스 트롯베이스 그쵸. 이게 민코인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게 저희 그 기존 엘리트 클럽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차이나머니를 왜 정말 리스펙트 하냐면요. 이 큰형님들은 다 떠먹여 줍니다. 트롯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 극초창기에 제가 이제 분석했던 코인 중에 하나였죠. 분석했던.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끝까지 존버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인증 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12월인가 1월 달에 실제로 그래서 50배, 10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근데 좀 아쉬웠던 것들은 기존 그 클럽원 분들 중에서도 계속 존버하던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먹으신 분들도 많아요. 먹으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막 굳이 그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금액대를 좀 크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 500이면 큰 거예요. 시총이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500이면 큰 거거든요. 그게 500억까지 갔으니까 500이면은 거의 그냥 5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떠먹여 줬어요. 왜냐면 여기 블랙리스트 기능이 없어요. 원래였으면은 그 정도면 블랙을 걸만도 하거든요. 페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블랙 안 걸고 그냥 MEXC로 이동하게끔 해서 다 먹여주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 차이나머니를 리스펙트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진짜 완전 그런 거였으면 그냥 블랙 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페페 사례에서 봤을 때 페페가 완전 그렇긴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페페가 정말 크게 갈 거였으니까 초기에 그 블랙 걸린 게 지금 가치로 한 몇백억 될걸요? 그거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블랙 걸어버렸어요 그냥. 초창기에 투자했으니까 걸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를 만드는 건 본인들이 그렇게 오피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제 차이나머니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신뢰를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리스테이킹 붕괴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ST, ETH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미국계 세력들이 이걸 또 한번 흔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놈을 죽여가지고 이더리움 붕괴시키면 이더리움에다 스테이킹했던 그 리스테이킹 그 TVL만 거의 몇 천만 개가 넘어요. 20%니까 전체 공급량에 이더리움만 해도 공급량의 20% 2천만 개가 넘는데 이것들 고스란히 다 물리잖아요. 특히나 리도 바이낸스가 거의 한 10% 가까이가 되는데 이거 물리면 예를 들어 물렸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다가 물렸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머지 전환이 2년 정도가 됐어요. 2022년 8월 달인가 그때부터니까 연간 스테이킹 보상이 3, 4%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고래들이 따졌을 때 예를 들어 10만 개를 만약에 맡겼어요. 10만 개. 그러면 8% 쌓였으면 8천 개잖아요. 이게 어쨌든 리도 바이낸스에 계속 맡겨놨으면 이게 10만 8천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ST ETH를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날렸어요. 근데 내 거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보상은. 근데 언젠가는 그거를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아니 8,000개를 고스란히 그냥 날린 거예요. 그냥.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이게 이더리움 불장이랑 관련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예측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뭐 자만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개의 이더리움 리도 파이낸스에 이거 이제는 이 흐름들을 아셔야 돼요. 리도 파이낸스가 뭐죠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스테이킹 하면 10만 개 이더리움 이러면 STETH 10만 개 이거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스테이킹 대신 하고 있죠. 계속 받아요. 찾기 전까지. 자, 그러면 이게 2년이 지났으면 10만 8천 개가 됐어요. 이거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 10만 개 STETH 가져오면은 10만 8천 개 이더리움 가져다 줍니다. 대신에 이걸 가지고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스테이킹은 스테이킹대로 보상받으면서 이걸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미친 거라고 했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고래가 여기서 청산이 됐어요. 예를 들어 손실이 났어요. 손실. 뭐 예를 들어 요 놈이 엄청 급락을 해요. 디패깅. 요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이자 찾아야 되는데 STETH가 손실이 났거나 없으니까 못 찾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서 사야겠죠? 그래야지만 이거 10만 8천 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족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받으려면 STETH를 사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만회해야겠죠. 어떻게? 다른 시장에서 띄워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였으면은 차이나 세력들이 그러면 이더리움을 폭락해 만약에 저점 줍줍해서 올리면 되잖아. 원래는 가능했어요. 원래는 예전에 중국 방식이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2017년 18년 막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미국 세력들 개입돼서. 그 말이 뭐냐면 폭락을 했어요. 시장을 다시 말아 올리는 게 중국에선 못한다고요. 그걸 이제는 미국 세력들 자본력이 넘사벽에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젠가는 이거 찾으려면 STETH를 사가지고 와야겠죠? 언젠가는 찾으려면. 근데 그냥 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당장 손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사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 불장이에요.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시장에서 띄우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이더리움을 풀롱 공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거 포지션들도 하겠지만 뭐 잡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이더리움 불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엄청난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저희 빼벨리 분들은 1순위로 탑승하실 준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조심해야 된다가 이제 와닿을 수도 있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75,000달러 7만 달러 돌파 못하면 위험하다. 7만 달러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못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트론 코인 이거 트론이랑 써니랑 해서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상장하는지 선물 상장하는지 잘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럴수록 이제 이 트론 민코인들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CX 원래 좀 변동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조금은 약간 좀 데드캣 반등처럼, 데드캣 반등도 아니지, 좀 반등들 좀 해가지고 지금 CX에 지금 눈길들 좀 돌렸거든요. 전주만 해도. 근데 이럴 때일수록 트론 민코인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다. 원래 CX가 주목 안 받을 때
민코인들이 더 주목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향들을 잘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저희 패밀리 분들 있잖아요. 제 패밀리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뭐 디스코드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거기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들을 하시면은 이게 뭐 엉뚱한 주소나 이런 것들 뭐 이제 수합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론 불장이 좀 커지면은 그 약간 좀 그냥 약간 어 디스코드를 잠깐 열어드릴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디스코드를 열어는 드리는데 일단 저희 클럽방은 아니고 그냥 일단 그냥 자유 소통방 이 정도. 그러니까 열어는 드리. 근데 아니면 디스코드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하던. 근데 그거 만약에 트론 불장이 좀 커지면은 그것만 좀 이제 다뤄보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같은 것들 거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이나 어쨌든.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 트론 사이클 좀 진행이 되면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이 될 만한 거. 그래서 일단 좀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단 좀 이제 천천히 좀 느슨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 CX가 좀 빠지면서 트론 쪽으로 쏠리는 것들이 좀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아마 한 다른 애들 다 파란불 뜰 때 트론만 빨간불 뜨는 날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 한 번 좀 각인 한번 시켜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헤지펀드들이나 세력들한테 먹잇감이기는 굉장히 좋죠. 나중에 이거 시총 만약에 20조 좀 뚫고 하면 FTT 코인보다도 훨씬 더 시총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잘 이 웨이브 타듯이 좀 편승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디코방 혹은 텔레그램방 둘 중 하나인데 그거를 잠깐 이제 트론 사이클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중복되는 주소나 이런 것들로 뭐 이제 잘못 구매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지갑 같은 것들도 이제 뭐 한 두 분 정도가 그 약간 지갑 연결 잘못해가지고 해킹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 썬캣이랑 이런 것들 막 이제 털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주의사항이랑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좀 이제 유튜브 그게 있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올리면은 그게 알림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거든요. 하루에 영상 업로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근데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디스코드도 마찬가지고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트론 사이클이 좀 크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한번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론 사이클이 크게 온다라고 그런 시그널들이 제가 느껴지면은, 그 정도 느껴지면은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첫 번째 근거는 만약에 크래시 트레이딩이 두 번째 트론 관련된 영상을 두 번째로 똑같이 그전처럼 올린 것처럼 크래시 트레이딩이 만약에 올리면은 그때 유입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거든요. 그때는 저도 따로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렇게 그 텔레그램방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운영해요. 크러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디스코드에서만 있는데 그냥 이제 트론 사이클 전용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좀 패밀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텔레그램 방은 무조건 필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일단 텔레그램 통해서 다 전달들을 하니까. 그래서 크래시 트레이딩의 텔레그램 방도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다 무료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트론 사이클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텔방이 좀 편한 것 같기도 해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도 그 도그코인이나 이런 것도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도 그 애드작 텔방으로 막 이렇게도 많이들 하시는데 텔방이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래시 좀 두 가지 좀 불장에 대한 근거가 좀 커질 것 같으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크래시 트레이딩이 유튜브 통해서 트론 관련된 거 또 한 번 또 올려주면은 그때는 이제 유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크래시 트레이딩. 크래시를 믿습니다. 크래시. 언젠가는 꺼질 버블인데 뭐 크래시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가격들 올라간 건 팩트인데 어떻게 했어요? 뭐 본인들의 물량들 다 가지고 있던 말던 가격들 올라가면은 팩트인데 이거 보이시죠? 뭐 스캐머다 뭐다
그냥 이제 실명제를 해야 돼. 실명제를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막 뱉는다니까요. 자, 브레짓 있으면은 그들은 수익 내야 되므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당신이 가방을 들고 떠날 때 덤핑하거나 느리게 운명될 것이다.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댓글을 읽는다. 그냥 다 이래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는 그를 싫어한다. 죄책감 정당화하려고 애쓴다. 불행과 이건 위험 신호야. 엄청난 내부자야. 내부자도 말도 오히려 페페가 더 내부자였는데 실제로 블랙리스트 걸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어쨌든 뭐 해외 쪽에서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 크래시 트레이딩이 만약에 이거 크래시 트레이딩이 많이 올리면은 그때 한번 저희도 일단 트론 사이클을 위한 이제 텔레그램방 이제 저희 패밀리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의하시고 준비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